질투라고 봐요. 시샘. 김종인 위원장은 진짜 누구 못지않게 주인공병이 있거든요. 자기가 나서서 선거를 이기게 만든다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 민주당 왔다가 국민에 왔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공통점. 한동훈이 가서 굽실거리는 두 명입니다. 김종인 조갑제.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이 만들어낸 어떤 눈물의 서사, 감동의 서사를 반기지 않는 유이한 세력이 민주당과 친한 게고 그 말인즉슨 민주당과 친한 게는 또이또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수가 이기는 게 싫고 보수가 결집하는 게 싫은 사람들이죠. 공통적으로 보수가 분열해야 자기들의 먹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감히 좀 평가를 해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보수가 위태롭다고 생각될 때마다 아니면은 보수를 향해서 내부에서 공격을 할 때마다 그나마 언론에 언급이 되고 맞아요. 그나마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이고 그나마 비대위원장이 됐건 뭐가 됐건 권한이 주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보수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로서 나와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을 호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교수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영근 그 전 의원에 대해서 그 가혹한 고문 기술자라 그러면서 그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인용을 하면서 사설까지 썼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뭐 그게 큰 논란이라는 듯이 한동훈의 개소식이 무슨 뭐 A급이었다느니 뭐 이런 식의 한비어 청가나 외치는 사람이 됐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좀 놀랍고요. 그리고 조갑제 같은 분들도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좀 결사 반대하던 분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어필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는 한동훈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보수우파 주류들이 결집하는 걸 누구보다 지금 막으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지금 뭐 조갑제나 유시민이나 뭐 이렇게 이른바 좌우 쪽으로 이렇게 또 목소리 힘 좀 들어가는 자들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잖아요.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이나 박민영 대변인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가치, 핵심 가치를 세워서 하는 정치냐, 아니면 뭐 겉으로는 엄청 현란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이해관계 쫓아가는 정치냐. 이해관계 쫓아가는 정치는 뭐 굉장히 그 요란하고 소란하고 현란해요. 이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는 숨겨야 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 소박해. 나 이런 가치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야. 그렇죠. 근데 결국 오래 가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이 가치 정치예요. 예, 이해관계 정치는 결국 저렇게 됩니다. 조갑제처럼 되거나 유시민이처럼 되거나. 방금 제가 현장 사진을 봤는데 울산 신정시장이 마비가 됐고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 운동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진 찍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 현장 사진을 제가 온라인으로 확인했는데요. 좀 뭉클해집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가장 큰 동력은 안타까운 마음, 짠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 수영구에서 낙선하고 돌아다닐 때 저희 수영구 주민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아유 미안해요. 민주당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게 제 큰 가장 자산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이 노구로 전국을 다니시는 거 보면서 짠하다는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나 잘났다고 뻣뻣하게 구는 정치인이 표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들께서 사랑하는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의 이 차이를 좀 발견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관찰을 해보면요. 늘 국가를 향해 있습니다. 조직을 향해 있고 타인을 향해 있어요. 이번에 선거 캠페인에도 이 사람들 나와 일할 때 신의를 지켰던 사람들이다. 본인이 아니라 후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신을 가혹하게 수사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 언론의 질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은 것에 난 안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본인의 감정을 얘기하시지 않아요. 국가가, 우리 조직이, 우리 동지들이 잘 됐다.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반대로 한동훈 얘기를 보시면 한동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된 거 제가 했습니다. 잘못된 거 제가 했습니까? 딱 두 개예요. 한동훈은 다 잘된 건 내 덕, 못된 건 남 탓. 그래.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이 무슨 나를 키워준다. 개똥 같은 소리다. 자기보다 아래 사람들은 내 스태프다. 방금 분석이 좋다. 네, 딱 이거예요. 한동훈 씨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정말 타인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 자기 사심, 나르시스트
딱 그것밖에 읽히지 제가 않는다는 거죠.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15년쯤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억이 나네요.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 그때 아주 뭐 누구라고 이름 대면은 아주 다 알만한 좌파 정치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자리에서 박근혜 당시 의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무슨 저 행사 자리에서.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들 뭐 좌파 것들이 친박 평론가라고 저를 공격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주 그 소문난 그 유명한 좌파 정치인이 박근혜를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적대 감정을 갖고 만났대요. 근데 토론회에 자기가 패널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좌장 역할을 해서 이제 축사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게 됐대. 네. 그 이제 악수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좀 손이 특히 작거든요. 예. 손이 작고 그리고 따뜻하대요. 힘을 하나도 안 준대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좌파고 막 덩치도 있어요. 네. 딱 악수를 했는데 악수를 하면서 한 2초, 3초 정도 사이에 자기 마음속에 있던 적개감이 싹 사라지고 녹는 느낌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자기는 평생 처음 해봤다. 박근혜라는 사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대단하구나라고 자기가 그때 진짜 느꼈대. 그 전까지는 뭐 지가 뭐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뭐 지가 해봤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자기가 정말 놀랐다. 예. 물론 그 사람은 그 후에도 박근혜를 계속 비판하고 좌파로 활동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왜 신정시장에서 좌파들도 막 사진 찍으려고 그런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사람, 그 정치인의 그 매력이라는 게 그 이렇게 말로 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그 아우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공화국이기도 하고 사실 뭐 로열 패밀리란 말이 좀 이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그 국가 사회를 향한 오너십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 혹은 내가 속한 조직의 이익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구성원으로서 이 나라가 잘 돼야 하고 그게 곧 내가 잘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오너십이 저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께 좀 느껴졌거든요. 그게 예. 방금 전 울산 방문에서 박근혜 네. 대통령 메시지에도 묻어놨는데 아, 그래요? 저는 괜히 선거의 여왕이 아닌 것 같아요. 울산이 어쨌든 김상욱이랑 진보당이 다시 또 단일화 하기로 했대요. 근데 우리는 박맹호가 단일화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위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만든 울산 더 발전해야 된다. 아하. 근데 맞잖아요. 울산의 그 수많은 조선소. 그렇죠. 산업단지들. 네, 그거 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잖아요. 예. 그냥 한 문장으로 선거 프레임을 잡아먹어요. 아. 저는 지금 확인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딱 제가 했던 말이 그리고 이런 딱 포인트거든요. 이 좋은 예. 의미로서 이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럼요. 그런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 레거시에 대한 자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도 계속 강조해 주시지만 일단 유경수 여사의 품격 얘기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당이 이 나라 건국을 이끌었고 산업화 근대화를 이끌었고 우리가 이 점진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지 인프라 다 우리 정권에서 만들었습니다. 보수 우파들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워요. 우리 당이 물론 과도 있지만 그 이상의 레거시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우리 정당의 일부 구성원들을 보면 레거시가 아니라 부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정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위축돼요. 그런데 박 대통령의 언어에는 자긍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한다. 좌파들이 해먹으니까 나도 그냥 때려칠래, 나도 들어놓을래 이게 아니라 좌파들이 그래도 우리가 제동을 걸고 우리가 이 나라 그래. 살려야 된다. 예. 우리나라니까. 저 이게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이정현이 이제 현역 정치인을 지금도 뭐 출마를 했으니까 현역 정치인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수석할 때 또 국회의원 할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을 소재로 이야기를 좀 가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주 가까이서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홍보 수석으로 모시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이정현 당시 수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를 가면 자기가 네. 수행해서 가면 가는 내내 말이 없대. 말씀이 없으시대. 이를테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면 12시간 가까이 이코노미석에 딱 앉아서 자세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딱 요가 하듯이 명상하듯이 그러고 가신대. 네. 아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주 미치고 발작 뛸 정도로 뭐 오히려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뭔가 좀 해야 자기들도 조금 그런데 예. 그렇대요. 근데 어딘가로 가는 30분 또는 1시간 동안에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계속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거야. 갔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네. 그래서 사실 뭐 비서실에서도 여러 메시지를 초안을 주지만 거의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소화시켜서 당신의 메시지로 직접 하는데 자기가 홍보수석이지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다. 그게 지금 우리 장혜선 최고 얘기하는 딱 그 단어 몇 마디로 프레임을 딱 잡아주는. 그래서 전 너무 기대됩니다. 좀 이따 부산에서 무슨 말씀하실까. 내일 주제는 그거예요. 근데 부산 기장시장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노골적으로 뭔가 어떤 말씀은 안 하겠지만 부산의 국민의힘의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실 텐데 이 선거의 여왕께서 부산 판도를 어떻게 바꿀까? 예. 한동훈을 어떻게 박살을 내버릴까? 직접 언급은 안 하시더라도 그게 지금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스타일의 정치인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요? 그 장동혁. 이 사람 별로 말 안 할 거예요. 네. 차 타고 가도 따로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똘똘히 생각해서 딱 내놓는 몇 마디의 메시지가 아유. 딱 프레임을 딱 잡아주는데 워딩 그 기가 막히게 대단하잖아요. 만드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다니까 두 사람이. 아하, 그러네요. 과묵하고 네.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 문장으로 또 상황 딱 정리해 주시는. 네. 아직 사실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아니신 것 같지만 포텐이 느껴지는. 근데 딱 저도 말씀 듣자마자 제가 장 대표님 몇 번 이제 모신 적이 있었는데 말씀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공기가 무겁다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상사랑 같이 차 타고 가면. 그렇지, 사실 그렇지. 공기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실 때. 그리고 막상, 이렇게 가서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나 싶은데 막상 가보면은 기가 막히는 워딩이 또 두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아랫사람한테 네. 반말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한테 장동혁 대표 반말 안 한다 그러대? 존재하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 오랫동안 정치하면서도 아랫사람한테 반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야단친 적도. 네. 이게 약간 자기 컴플렉스가 없고 주인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 고초 겪을 때 친박계의 끈끈한 의리가 계속 남아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영향 때문이겠죠. 대통령에 그럼. 대한 네. 이 의리, 신의. 네. 사실 저 MB계는 뭐 그냥 모래알처럼 다 흩어졌고 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지 않죠. 아하.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이 배신자 그룹들한테는 정말 그리고 이게 근데 제가 진짜 웃긴 거 방금 하나 또 찾았거든요. 네. 제가 진행하면서 진행자니까 그때그때 올라오는 속보나 기자들 타이핑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바로 다룰 수 있으니까. 그렇죠. 킹년님 슈퍼챗 감사하고요. 한동훈이 오늘 인터뷰에서 네. 박민식 후보를 뭐라고 깠냐면 어우.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30년을 구형했고 네. 박민식은 그 윤석열 당선 위해서 열심히 했다. 그게 어떻게 보수냐? 얘 무슨 정신 창난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뭔 소리야?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신 도대체? 차려. 지가 구형해놓고. 한동훈은 정말 잘된 건 제가 했습니다. 잘못된 건 제가 했습니까? 근데 그리고 그것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돼서 지가 1등 공신으로 누릴 거 다 누렸으면서. 야, 법무부 장관의 박민식 장관은요, 보훈처 보훈부로 격상되고 법 개정될 때까지, 그때까지도 사실, 한동훈처럼, 보훈처장이었죠. 네, 바로 자리 못 잡았어요. 나중에야 보훈부 장관 된 겁니다. 한동훈 씨는요, 진짜 이 제도권 정당사 유례 없을 정도의 역대급 낙하산 타고 법무부 장관 된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저 댓글이 딱입니다. 뭐라노? 이게 부산말로 뭐라노입니다. 어이가 없네, 뭐라카노 이거. 정말. 야, 나는 한동훈이처럼 진짜. 저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으면 내 말로 안 합니다. 정말. 말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박근혜의 효과가 부산을 상륙하는 게 무섭긴 무섭나 봐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보면. 저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보고. 아니, 한동훈은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재명 관련해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도, 네. 체포동의안 가결은 내가 했다.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그건 판사가 잘못했다. 그리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이종섭 전 장관 그 출국 금지 자기가 결재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결재권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결재하고 나와가지고 나중 가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했고 호주 대사가 웬 말이냐 호주론이 어쩌냐 좌파들보다 더 들들 볶았습니다. 잘된 건 다 자기가 했고 잘못된 건 다 남이 했고. 근데 여기서도 아유. 인터뷰에서 네. 윤석열 거리는 거 인간 이해 아닙니까? 호칭도 안 붙여요? 네. 원문 그대로 기자가 옮겼는데 와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진짜 아휴 정말 인면수심 인두껍을 쓰고 저는 말씀드리는 가운데 저희가 실시간 7천까지도 오늘 오랜만에 도달하고 왔는데요. 아. 여러분 좋아요가 부족합니다. 마지막 광고 보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오늘의 이 방송을 보고 진실을 알 수 있거든요. 30초만 광고 보고 올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성매매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네. 박지원입니다. 아니 이놈의 민주당은 뭐 원정 성접대 안 당하면 공천 못 받는다는 룰이라도 있는지 그 소식을 다뤄볼 테니까요. 좋아요 누르면서 30초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 좋아요 누르셨죠? 구독도 눌러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000분과 함께하고 있는 오후 3시에 멸콩TV 여의도 검문소인데요. 이번에 군산 김제 부안의 국회의원으로 공천받은 박지원이라는 젊은 박지원이 있습니다. 네. 이 이름에 망아 꼈는지 또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 했다가 이제는 사실 묵은 명예훼손 고소한다 했다가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책임질 용의가 있다. 근데 사실이 아니면 객관적 증거 운운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울산의 김상욱도 필리핀 원정 성접대 의혹이 터졌는데 네. 제보자가 나왔는데 아니 민주당 정치인들은 해외 원정 성매매 성접대 의혹 안 터지면 공천 자격을 안 주나 봐요. 내가 이 기사를 처음 보고서는 아니 박지원이가 나이가 몇인데 원정 성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38살짜리 박지원이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자가 그 필리핀 세부에 워크숍 가서 이제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필리핀 되게 좋아하네요. 아이고. 이 공익제보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폭로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때 같이 갔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30살 때죠. 저 젊은 박지원이 30살 때 이제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거고, 공익제보자는 그 당시에 3명이 가서 돈도 지불했고, 뭘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장혜찬 최고 말씀대로 이 38살 박지원이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가 뭐 그럴지도 뭐 하여튼 세부는 갔고 맥주 한 잔은 마신 것 같기도 하고 뭐 행설수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공익제보를 한 또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건 김상욱이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또 김용남이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또 정원호 케이스도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학교에 줄반장을 뽑을 때도 내보다 좀 나은 사람 뽑잖아요. 그럼요. 그 어떻게 우리 국민이 무슨 죄를 많이 줬다고 아. 서울시장부터 저기 무슨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평균 눈높이는커녕 저 발가락에도 못 미치는 이 도덕성과 이런 것들을 인성을 갖춘 자들을 요즘 우리가 뽑도록 강요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저 이런 선거 그거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박찬대 청년특보는 그러잖아요. 사람 죽여도 지지하는 거다. 아 그런 말을 했어요? 네, 박찬대의 청년특보가? 네, 인천 박찬대 청년특보가 자기 단톡방에서 네. 우리 지지자들은 사람 죽여도 지지하는 거다. 중도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엄청나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과 사범에 재판 5개 받고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각 전체가 전과 20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법안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법 집행하는 자리가 있는 엽기적인 나라가 되고 나니까 이제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와.
범죄를 저질러도 심지어 사람 죽여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이거 국민들을 정말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 전과자여도 우리가 살인해도 지지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민주당의 여러 플레이어들의 똑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안산시장 예비 후보, 지금 후보 됐죠? 지가 음주운전 해놓고 주민들 보고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왜 음주운전했다고 뭐라 그래? 음주운전하고 이재명 찍어줬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국민들은 음주운전해도 찍어줘. 범죄자도 찍어줘. 뭐가 문제인데 지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범법자들이 진짜 굉장히 뻔뻔해요. 증거 있냐? 이런 식이에요. 증거 있냐? 그리고 얘가 이게 다 법꾸라지들의 언어적인 그런 습관이 있는 건데, 내 입으로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이건 허위사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증거 있어? 허구적인 이야기를 한다. 일방적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뺑뺑 돌려서 말장난을 합니다. 너네들이 입증해봐라. 정황상으로 충분히 근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한두 명입니까? 정원호 씨도 사실, 정원호 후보도 그 성매매 강요, 지금 사실 저는 그런 사태라고 보거든요. 아니 12시까지 영업정지, 그 12시까지 영업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점주한테 협박질까지 해가면서 당신 지금 영업 다 했냐고 하면서 여 종업원한테 외박을 하니마니, 이것도 사실 성매매를 강요를 했다라고 사실 보여지는 사건이고, 지금 우상호 후보 비롯해서 지금 뭐 김상호까지 성적으로 안 엮인 후보가 지금 없을 정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사건이 터졌다. 30대인데 심지어. 이거는 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세대를 막론하고 준법 정신을 고사하고 성에 대한 어떤 좀 정상인의 범죄에서의 관념, 범죄에 대한 어떤 이런 잘못된 어떤 도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는 방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거 와중에 조금 네. 언뜻 들으면 좀 한가할 수도 있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예. 뭐냐면 이 막스 레닌주의와 이 주체사상이라는 공산주의 이념 체계에서는요, 아주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향하는 목적, 뭐 이재명이는 그거 대동사회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던데, 하여튼 이 목적이 워낙 숭고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목적에 복무하는 사람들은 다소간 실정법을 위반해도 오히려 그게 영웅의 증거지, 전사의 증거지, 네. 그건 뭐라 그럴 일이 아니다. 네. 이런 인식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어릴 네. 때부터. 그러니까 왜 기자들 초임 막 그 기자 됐을 때 그 선배 기자들이 그거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관할 경찰서에 들어가서 경찰서장 문을 발로 꽝 차고 가서 반말로 욕 섞어가면서 야 서장 어쩌고 저쩌고 해. 뭐 이렇게 교육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좌파 끝들은 처음에 그 이념화 시켰을 때 딱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법을 개무시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요. 그리고 법을 무시하면은 사법 처리가 오잖아요. 네. 그때 이 사법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찰에 잡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라. 1, 2, 3. 이를테면 먼저 절대 네 발로 끌려가지 마라. 저항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묵비권 행사해라. 그다음에 셋째 어떻게든 너가 누구인지를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라. 네가 잡혀갔다는 걸 알려라. 뭐 이런 식의 지침을 가르쳐줘요. 경찰서 단계에서의 사법투쟁 방식. 그다음에 검찰에 넘어갔을 때 사법투쟁 방식. 네. 재판부에 넘어갔을 때 재판정에서 판사를 상대로 하는 사법투쟁 방식.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돼서 감옥에 갔을 때 감옥 안에서 일반 재소자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고 투쟁의 공간으로 쓸 거냐라고 하는 교도소 투쟁 방식. 이런 거를 쫙 매뉴얼대로 가르친다니까. 그 첫 출발이 자본주의 법질서 체계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쭉 열거하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다 어지럽힌 자들. 그런데 지그들끼리는 훈장 하나 달았다, 두 개 달았다라고 서로 지켜주고 칭찬해주면서 키워주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좌파 것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뭐 어때서? 뭐 어쩌라고? 우리는 사람 죽여도 이재명이한테 충성하는 사람이면 밀어줘. 네. 이런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한다니까.
심각하네요. 너무 끔찍하고요. 저는 제가 이번 지방선거 때도 물론 늘 좌파들은 그래 왔습니다만 무슨 뭐 성접대를 받았니, 무슨 뭐 성비위가 있다,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무슨 뭐 성매매를 했니, 성추행을 했니,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줄줄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속된 말로 현타옵니다. 현타오고 지금 우상호 같은 사람들도 태천열 NHK 사건들 거듭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지금도 강원도지사 후보 나와 있고요. 지금도 송영길 재보선 후보 나와 있고요. 지금도 김민석 총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좌파들 수준이다. 근데 지금도 그 키즈들이 나와서 30대 그 키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성매매, 성접대 의혹이나 받으면서 또 선거 치르고 있고 지금 군산 출마했으니까 사실 웬만하면 당선되겠죠. 원내 입성할 건데 참 우리나라 제도권의 수준을 정말 좌파들이 그러니까, 땅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예, 있다. 새천년 NHK 술판도 이게 우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도대체 그런 날 어떻게 술을 먹냐라고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야단을 칠 거예요. 네. 근데 좌파 것들은 그렇게 접근 안 해요. 야, 그걸 왜 들켰어, 이것들아. 어? 그리고 우파에서 그랬으면 영구 정계 퇴출이었죠. 네.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걸 왜 들켜. 그리고 그 임수경이한테 뭐라고 했으면은 걔가 더 이상 입 열지 못하게 제대로 막았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좌파들의 기본적인 멘탈이에요. 지금 조국당도 사실 그 성비위 폭로, 대변인이 직접 성비위 폭로를 탈당까지 했는데도 그랬죠. 예. 그거 조국이 보고받고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책임론이 불거졌는데 네. 오히려 좌파들은 참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기회 삼아서 기존의 비대위를 깨고 조국이 비대위원장이 돼요. 그 조국이 당대표가 됩니다. 진짜 이상한 정당이에요. 조국 책임론이 불거지니까 조국이 수습하겠다고 당대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또 출마해가지고 평택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예.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자들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D-7일입니다. 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저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의 장난질, 여론조사 조작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뚝심 있게 내가 100명씩 끌고 투표장 데리고 나간다! 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성국 박사님,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1시간 20분 남짓 쭉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나가 기억에 남아요. 박근혜 대통령님께 우리가 아직까지도 참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 지금 곧 5시부터 시작될 부산 기장 유세도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내일도 변함없이 오후 3시 라이브에서 거기에 담긴 정치적 의미들을 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오늘 실시간 7,000분까지도 함께 봐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다시 보게 할 수 있고요. 박사님, 대변인님, 시청자분들께 또 이 D-7일 맞이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는 인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그 감옥살이 4년 9개월 하는 동안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추록하고 나서도 몸 건강 관리 때문에 제대로 거동도 못했어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엄청 강행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건강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실 거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할 때는 웬만한 일정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네. 하루에 선거 유세 13군데, 14군데까지 다니면서도, 그리고 첫날, 유세 딱 첫날 손이 퉁퉁 부어서 붕대하고서 선거 기간 내내 다니면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유세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유세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금 이 처박아 먹고 있는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을 척결하지 못할까봐 지금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6.3 선거에서 1차 이기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마음을 모읍시다.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으로 직접 경험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이렇게 많은 또 서사가 있고 이렇게 많은 또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게 새삼 전 놀랍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 보면서 느끼는 건요. 아, 우리가 만든 나라다.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 우리 선조들, 우리 국민들, 우리 동지들이 함께 만든 나라다. 저는 그거를 더더욱 마음에 좀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지역적인 것들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좌파들이 저렇게 막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도 막 나가자 이게 아니라
좌파들이 저럴수록 우리가 더 헌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솔로몬의 그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에서 패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지켜야 되는 나라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되는 우리 자유우파와 우리 정당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고요. 아마 정말 이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저관심증이 되셨던 많은 우리 우파 국민들께서도,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사 들여다보게 되고, 다시 한번 투표장에 나가서 더 우리 후보들에게 힘 실어주게 되고, 한 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투표장 나와달라고 더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막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이 선거의 열기가 정말 선거판도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들고요. 저희도 지금 지도부도 또 우리 이제 당원 지자들도 함께 마지막 일주일 정말 스퍼트 올려서 이번에 우리가 이 이재명 정권의 폭주, 좌파들의 폭주를 막는 분수령으로 삼아야겠다. 이 지방선거를 그렇게 마무리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